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First Student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월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의 잦은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항공권과 함께 $1,000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관세 국경보호국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잦은 출국을 선택한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행비 지원과 함께 귀국이 확인된 이후 $1,000의 보조금도 받게 된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임 바이든 정부 임기 중 불법으로 입국한 주민이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가는 항공권을 받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잦은 귀국을 위한 항공권은 추가로 예약돼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대도시에서 가짜 견인차를 이용해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신종 범죄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해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 가짜 견인차들이 차량들을 이동해서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해당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2시경 LA 북부의 한 지역에서는 여성의 차량이 도난당한 사건이 자택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출근길에 나섰다가 집 앞에 주차해뒀던 차량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했으며 시 당국에 의해 견인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 따르면 합법적인 견인 차량처럼 위장한 일반 트럭이 여성의 차량을 견인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갓길에서 차량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발견 당시 차량은 이미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도난범들은 배터리, 촉매 변환기와 엔진 부품 등 돈이 되는 부품들을 모두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차량 도난범들의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이 인구 4천만 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4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주요국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습니다. 이어 이탈리아가 11.9%, 스페인이 12.9%, 독일 13.9%, 태국 14.7%, 중국 16.0%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려가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와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가 한때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이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해외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영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방 상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해 큰 파장에 이뤘습니다.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한 100% 관세 부과는 논란이 분분한데 무엇보다도 관세의 적용 대상과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최대 4%, 디즈니는 3%, WBD는 최대 5%, 파라마운트는 최대 2%까지 각각 하락했습니다.
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5일 보도 자료를 내고 올해는 기존 아이폰 출시 일정이 유지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지난해와 같이 오는 9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폰 18 시리즈가 나오는 내년부터는 일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주력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등 고급 모델은 가을에 출시되며 6개월 뒤인 이듬해 봄에는 기본 모델 등이 출시되는 방식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아이폰 공급망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아이폰 18 프로와 아이폰 18 프로맥스가 먼저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더 얇은 아이폰 18 슬림과 첫 번째 접는 아이폰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폰 18 기본형은 이때는 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UPS가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73개의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반에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UPS는 이번 조치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약 35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원은 전체 글로벌 직원의 약 4%에 해당합니다. UPS는 구조조정 배경 중 하나로 아마존과의 거래 감소를 꼽았으며 최근 실적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도 위험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 불황 속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나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치폴레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이 일제히 1분기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주요 시장에서 미국과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나면서 미국 식음료 브랜드 전반이 고전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맥도날드는 1분기 미국 내 동일 매장 기준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6% 감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중반 이후 최대의 감소폭입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골들이 패스트푸드 소비를 줄이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